네, 안녕하세요. 희소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북 코칭 2월 세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있는 곳은 남쪽이라서 그런지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둘째 아이랑 같이 매화나무에 매화가 핀 것을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감탄한 것이 잠깐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부터 폭풍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결국 꽃샘추위라고 하나요?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어떠세요? 비가 오고 있나요? 아니면 맑은가요? 추운가요? 따뜻한가요?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든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그리고 제가 취다선에서 봤던 멋진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안온하시길, 안온하시길. 네, 평안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해 보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오픈 채팅방에도 알려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우와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이 세 번째 수요 나눔이에요. 그 뜻은 이 책을 읽은 지 벌써 21일째가 됐다는 거고 벌써 3주가 됐다라는 거죠. 어떠셔요, 여러분들? 이 원팅 책가의 3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밴드든 뭐 팟캐스트 댓글이든 여러분 채팅방에 올라오는 것이든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제법 많은 대다수의 멤버분들께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 굉장히 원띵에 한 번쯤 흠뻑 빠져 계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볼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찾은 것을 확고히 하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찾아가는 여정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개념 자체에 우아하면서 삶을 멈추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 어떤 에너지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작년에 이미 읽었고, 작년에 정말 치열하게 원딩을 찾았어요. 근데 이때 원딩은 전체 삶에서 단 하나라기보다는 저는 각 역할마다의 하나씩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엄마로서나 개인으로서는 그냥 생각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우리 책에도 적혀 있는 그런 질문 목록들을 보면서 바로 찾았는데, 어려웠던 것은 저는 일 관련된 원딩을 찾는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그 이유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다른 영역, 다른 역할에서의 저는 나름 생각도 하고 우선순위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다면 이 일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책을 만나서 원띵 개념을 마주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작년에 원띵을 마주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요. 기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일들을 분명 사랑하고는 있는데 완전히 몰입하고 있지 못한 저를, 약간 산만한 저를 보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뭔가 일을 놓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애써서 일을 제대로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화내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여러모로 삶이 저에게 이제 원띵을 찾아야 할 때야, 단순해져야 할 때야. 그 질문은 결국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야?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때 연재글에도 썼었죠. 아마 브런치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봄 3월인가 4월쯤에 저희 집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 나는 지금까지 무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산 걸까? 너무 그 직면하고 난 다음에 허탈해서
그때부터 질문 하나를 품었어요. 정말 지금 나의 삶은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지? 그때부터 꾸준히 정렬했고요. 그렇게 원띵 찾았고, 여러 가지 원띵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참여하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중도 대상으로 공개 과정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만 남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에피소드를 나누는 이유는 이 원띵을 찾는 여정이 3주라는 시간 내에 내가 너를 뭐 정복하겠어. 내가 너를 반드시 찾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짜잔 되고 그게 내 삶에 삐용 하고 적용돼 가지고 완벽해 이렇게 되는 여정. 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 작년 내내 그 화두를 품고 갔고 간절했고 그와 관련해서 몸, 뭐 재정적인 거, 일, 여러 가지 면들을 한번 정리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의 힘을 너무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2023년에 우리가 You are wonder, 당신 정말 경이로운 존재예요 라는 표현에서 올해에는 이제 Simple is best라고 해서 단순함의 힘에 대해서 이제 나의 1년 웨비나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선정되는 책들도 전부 그 연장선에 있어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점이 또 보이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큐레이션해 갈 때, 선정해 갈 때, Simple is best. 그러면서 여러분들 멤버분들의 어떤 밴드 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집단, 우리 그룹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를 느끼면서 책을 선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밴드 글을 보면은 작년 12월에 그대 스스로를 경영하라 부터 심플하게 산다. 이 원띵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1일이 됐을 때, 내 원띵이 아직도 안 정해졌네? 책은 다 읽었는데. 아유, 이 프로젝트 끝났는데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그대는 무엇이든 그렇게 한 번에 엄청 제대로 해내려 했던 그 힘으로, 음, 지금의 삶이 된 거고,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으니, 그것부터 한번 멈춰보자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드렸죠. 짐 정리하겠다고 해서 주말까지 해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 매일 조금씩 했어요. 1시간씩 내서. 근데 주말이 됐는데 다 안 된 날을 보니까 되게 제가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결국 못 해낼 줄 알았어. 한다고 해봤자 네가 안 할 줄 알았지. 몇 년 안 한 일을 네가 하겠냐? 라고 이런 제 안에 그런 숱한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아, 이게 내 원띵이구나. 내가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는 나를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선 그걸 이루지 못해가 바로 이렇게 맴매. 너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의 마주해야 하는 원팅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 채팅방에 공유해드렸습니다. 3주차, 이번 책의 3부, 그러니까 제목은 위대한 결과.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것의 오늘 나눔의 제목이 제가 이렇게 뽑아낸 것이 후반부에 나오는 소제목이에요.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점들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21일 동안 이 게리 켈러의 The One Thing, 이거 원싱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자신과 혹은 어떤 자신의 삶의 현재 모습을 마주했나요? 그리고 그 마주해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대했나요? 여러분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미노라고 게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네, 드루이님.
혜리님은 이번 책 하면서 12월 1월 동안 새로 바뀐 포맷, 이렇게 3주로 바뀐 거요. 적응했던 시기 아닌 거, 그쵸. 2장씩 읽을 때보다, 그쵸. 우리가 2페이지씩 읽거나, 뭐 4페이지 읽거나, 많아도 10페이지 읽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덩어리처럼 세 덩어리 3주 체제로 바뀌었었죠. 그때보다는 책 내용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더라고요.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각자의 속도에서 하면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권 다 안 읽어도 되고, 그날 나에게 필요한 만큼, 그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문장, 한 문장을 붙들고 가는 힘, 그것에 같이 나아가길 바래요. 근데 내용면에서는 계속 매일 물어봐줘서 좋았다. 그쵸. 책임 원띵이니까. 제일 중요한 걸 우선시할 수 있게 힘을 주는 느낌 감사합니다. 나눔해 주셔서요. 맞아요. 이 3주간 제가 연재글에도 이제 지난 토요일에 나갔던 글에도 썼던 것처럼 지금 이번 프로그램에는 제가 최근 코치로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지점들을 담고 있어요. 3주간 몰입하고 적절히 쉬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또 쉬고 이렇게요. 제가 정말 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꾸준히 나가는 지구력만 내세웠다가 이렇게 3주 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의미한 지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경희님은 3주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기 싫어서 자선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왔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네요. 저는 제 몸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님은 어떤 지점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상희님은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집안일을 드디어 했습니다. 2년 동안 방치했었는데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집안일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찬찬하게 우리 삶에 뭔가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밴드에 같이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글을 같이 읽으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나?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우리 문장에 내가 그런 걸 읽었나? 분명 페이지는 내가 읽은 페이지인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짚어준 문장 덕분에 한 번 더 복습하기도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삶에서 깨달은 것들, 뭔가 실천해 가시는 여정들을 공유받으면서 되게 좋은 영감과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또 적어주셨던 집안일 하고 계신 상희님의 글들이 굉장히 저에게 웃음을 짓게 하면서 저도 집안일을 하겠답니다. 수진님은 오히려 원링 책을 읽으면서 24년 삶이 통째로 흔들렸다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수진님. 찾은 제자리에서 가장 수진님다운 24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제목 자체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위대한 결과, 막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뭐 이렇게 표현이 단순한 진리가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3부에, 그러니까 총 3개의 책 내용 중에, 이렇게 제일 두껍고 후반부에 뒀을까? 그 앞에 있는 소제목들만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기억이 나시는지 보세요. 13장에서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목적의식. 14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라. 우선순위? 15장은 생산성을 위해 살아라. 생산성. 16장하고 17장은 뭔가 약속들이 있어요. 16장에서는 단 하나, 원띵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약속이 필요한 것. 17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생산성을 훔쳐가는 4종류의 도둑들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이런 소제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기억나세요? 그럼 먼저 살아라 라고 얘기한 3가지 볼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살아라, 뭘 따라 살아라, 뭘 위해 살아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가 목적의식, 하나는 우선순위, 하나는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어요? 없으신 분들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169쪽입니다. 169쪽에 보면은 빙산이 있어요. 빙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역, 그러니까 나와 있는 섬 영역이 생산성, 우리가 뭔가 하고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생산성이 적혀 있는데, 거기 아래 보이지 않는 것에는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게린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169쪽에 그림 22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산성은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무엇인가? 제가 로쿠 거라고 아리아님이 쓰셨던 것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맨 뒤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큰 것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게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그걸 중심으로 생산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생산성을 생각하느라 우선순위와 목적의식을 놓친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생산성이 높은가? 그러면서 170쪽에 그 생산성 위에는 수익이란 표현이 적혀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게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171쪽입니다.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생산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성공하는 개인과 수익성 높은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어쨌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목적의식하면 뭐 purpose라는 말도 있지만 목적, 삶의 목적, 그걸 뭐에 두나 막막할 수 있잖아요. 음, 이곳에 있어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쓴 우리에게는 스크루지 영감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동화 아시죠? 저도 되게 어렸을 때 했던 연극 그리고 같이 많이 읽었던 동화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짐 캐리가 나온 최근 그 영화도 있다고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렸었죠. 조만간 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는 되게 심플해요. 부자인 스크루지 영감, 누구에겐 베풀 줄 몰랐고 굉장히 고약하고 탐욕스러운 늙은이였다가 이 스크루지가 자는 동안에 세 명의 유령이 다가와서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읽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이제 꿈속에서 보여주는데요. 관련해서 스크루지가 했던 표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174쪽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날 밤에 경험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매우 기뻐하며 운명을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매우 기뻐하며 운명을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스크루지 바로 뛰쳐나가서 처음 마주친 꼬마에게 칠면조 사서 뭐 이렇게 자신의 직원인 바크레칫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뭐 예전 퇴짜났던 자선활동가에게 가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큰돈을 기부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어쨌든 나에게 남아있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고 스크루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그때도 채팅창에 공유해 드렸죠. 바로 행동했다고요. 스크루지는 바로 움직여서 행동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된 다음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라고 196쪽에도 적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혹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 지금 내 삶에 이걸 해야 할 때야라고 알고 있는 뭔가가 있을걸요. 걔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관련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삶에 있어 지금 필요한 실천이 무엇인지, 결국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게리는 13장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내 효님은 지난 시간 동안 전 사소하고 쉬운 것들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원띵을 회피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한 주였어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요. 사실 이 모든 바쁜 삶이 저는 두 아들을 사랑하고 싶어서였는데 두 아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일을 앞에 두는 저를 본 적도 있고요. 짐 정리해야 된다라고 느끼면서 엄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저를 계속 보게 됐어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현님. 우리 계속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걸 일단 깨닫고 계속 원띵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같이 길러가 봐요. 응원합니다, 현님.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는 목적의식을 언급했으면 이제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아우, 여러분들 우선순위, 오늘 하루 어떻게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우선순위라는 건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우선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를 뜻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채팅창에도 공유드렸던 이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밴드 인증을 여러 개 보았었는데요. 책 190쪽에 언급되어 있는 그 큰 인형 속에 모양은 똑같은데, 그림도 똑같은데, 크기만 작을 뿐인 그 인형들이 겹겹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 제가 이미지 올려드렸었죠.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원띵하고 어떻게 이어지나라고 하면 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형처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그 원띵이 오늘 해야 할 원띵 안에 있고 이것이 이번 주에 해야 할 원띵 안에 들어있고 이것이 이번 달에 해야 할 원띵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끝에 최종 끝에 정말 나는 누구이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언젠가 내가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이고 싶은 그 원띵이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미래의 나의 목적 의식 그것이 현재의 우선순위랑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두 아들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는 엄마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런 엄마로서의 이상적인 모습 장면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하루에도 1초라도 2초라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엄마이고 싶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 오늘 적어도 나는 아이가 등원할 때 중문 앞에서 안아줘야지. 식사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눈 마주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1분이라도 해야지 등. 내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저 먼 모습이 언젠가 그래야지가 아니라 그 모습의 일부 한 조각이라도 오늘 이 하루에 있어야 된다라고 게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 표현과 관련해서 193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을 당신이 가진 모든 내일과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오늘 나의 원띵이 이번 주의 원띵, 이번 달, 올해, 그 5년 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종의 모습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려면 오늘 나의 원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최종 제일 끝에 있는 그 마지막 단계 나의 목적의식,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그 최종 목표가 그 마지막 단계가 종이에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게리는 추천합니다. 종이에 적어두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멤버분들이 밴드에 남겨주고 계신 것들 보고 있어요. 뭐,
공작새님이 걷는 거라든지, 예지님이 PCC 취득하기 전엔 넷플을 안 본다라는 거라든지, 본인이 선정한 그 행동들을 실행해 가시는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습니다. 뭐 이건 코칭과도 이어지죠. 알아차림만 계속 쌓여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거봐, 난 너 안 할 줄 알았어. 네가 뭐 그럼 그렇지 뭐.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자꾸 쌓이게 되고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으로 변화하고 싶었던 나의 선한 의도가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라도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관련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미칠 듯이 사소한 단 하나의 실천이라도 오늘 하루에 있어야 합니다. 눈 떠서 따뜻한 물 먹기. 지금 심플하게 산다는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사과 식초 넣고 꿀물 타 먹는 거. 그런 거 하나라도. 그러면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요. 아, 내가 미약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나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 느낌을 느낀 우리 자신은 그 실천에 있어서 행동력이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꼭 하셔야 되는 하나는 무엇인가요? 15장은 생산성을 위해 살아라 라고 적혀 있고요. 198조에 그렇게 적혀 있죠. 스크루지는 곧장 실행했다. 그 실행에 있어서 게리는 우리에게 알고 있지만 너무 우아했던 한 가지 개념을 말해주는데요. 202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찾은 것은 시간 확보, 타임 블로킹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 201쪽에 이런 표현이 그걸 말해줘요.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걸 오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걸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들은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정해두고 독하게 그것을 지킨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행동한다. 시간을 확보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일들이 물론 있지만 그중에 게리는 또한 시간을 내어서 쉬는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밴드글에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쉼에 대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그렸을 때 쉬는 시간 확보되어 있었나요? 쉬는 시간도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멤버분들이 이 문장에 영감을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212쪽에. 그렇게 시간을 확보한다면 본인은 아침을 추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212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라.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당신의 단 하나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 하나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약속으로 222쪽에 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걷는 것. 두 번째, 도전에서 목적 의식으로 이동하는 것. 세 번째, 책임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약속, 원띵을 향해 얼마나 잘 가고 있나요? 시간 확보는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요? 게리가 우리에게 걱정이 되어서인지 17장에 이렇게 우리의 생산성을 훔쳐가는 네 가지 도둑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노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것, 혼란할까 봐 두려운 것,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속에 있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들? 17장을 읽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원띵을 해가는 그 생산성을 막는 도둑들의 요소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원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과 무관한 것에는 노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잠시 찾아온 혼란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그것에 나아가는 힘을 갖는 것. 내 건강, 신체적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삶,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멀리 하는 것. 아, 네, 지금 멈멈님 지금 쉬고 있어요. 네, 수진이 하루 연차 쓴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그 예진님이 아마 밴드 써주셨는데 1인 기업도 매일 일하면 안 되고 연차를 써야, 월차 써야 된다는 표현 보고 제가 빵 터졌네. 아, 너무 참신하다. 계획 세울 때 나도 월차 개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3부를 나눠드렸어요. 어떠세요?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 게리는 우리에게 목적 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을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텐데요. 18장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오면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표현과 만날 때가 되었어요. 게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삶을 상상해 보라고요. 물론 본인은 소득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건강, 가족, 내 꿈 등에 있어서 꿈을 꾸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에 있어서 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단 하나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보상뿐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선물로 받게 된다.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고 더 현명한 한 여든 정도 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게리는 이렇게 262쪽에 예를 들어 두었습니다. 삶을 즐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바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에 가서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원띵을 추구하고 살면 그 대신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게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때 모든 일이 이치에 닿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의 모든 일 중 단 하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에서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맨 위에 두어라. 그리고 이 모두를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마지막 268쪽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단 하나, 의심의 여지도, 의문의 여지도 없는 단 하나. 성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 즉,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모든 성공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하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네, 이렇게 원띵이란 책을 21일 3주 동안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신 여러분들, 마지막 18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이 원띵, 수많은 것들의 시작은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그 제일 앞에 세워야 되는 도미노는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원띵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추천드립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다정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누구야? 너가 사실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거야? 넌 사실 어떤 사람이고 싶어? 그렇게 다정하게 물었을 때 올라오는 내 내면의 한두 단어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질문은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첫 번째 도미노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내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단 하나, 원띵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소소한 이벤트 다음 주 우리 웨비나 있는 시간까지 걸어줄 테니까요. 또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 음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저도 같이 보면서 소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주 동안 원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책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 선택한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첫 번째 책, 미움받을 용기로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는 다음 주 화요일 이번 2024년 2월을 함께 돌아보는 웨비나에서 그때는 화상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스스로와 다정하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료할게요. 또 다음 책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